지난주 이 감귤의 역사와 이 다양한 품종들을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는 2007년 이 풍광 네이블 오렌지라는 이 품종을 처음으로 개발을 하게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는 30여 종의 교배종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 감귤의 신품종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고, 또 이 산업 소재로서의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 제주 감귤연구소에서 그 궁금증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감귤의 99%를 생산하고 있는 제주. 감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재배법이나 과실의 당도, 산도, 강도 등을 연구하는 과실 분석실입니다. 소비자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온주밀감의 무게는 보통 200g 내외로 과피가 얇아 껍질이 잘 벗겨지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렇다면 최상품으로 취급하는 온주밀감의 당도와 산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실의 당도는 12브릭스 내외이고요. 산함량은 1% 내외일 때 과실의 가장 맛을 느낄 수 있는 당도와 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귤을 오래 보관하려면, 신선하게 오래 보관하려면 냉장고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냉장고에 한 4도 정도에서 유지될 때 감귤을 가장 안전하고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으려면 냉장고에서 꺼낸 후 5분에서 10분 사이에 드실 때가 가장 신선하고 맛있게 감귤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귤 신품종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소비자들의 다양한 입맛, 날씨의 변화, 그리고 병해충의 피해로부터 안정적으로 감귤을 재배하기 위해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신품종 개발이 필요한데요. 2가지 이상의 우수한 감귤 품종을 골라 인공수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 뭐 어떤 작업하시는 거예요, 박사님? 이제 교배하기 위해서 꽃이 벌어졌을 때 꽃을 따서 이렇게 꽃가루를 털어내고, 이 털어낸 꽃가루를 붓에 묻혀서 칠해주면은 이렇게 수술이 암술머리에서 수분 수정이 돼서 종자가 맺게 되는 것이죠. 원하는 신품종을 얻기 위해선 교배의 대상이 되는 품종들의 사전 연구가 자세히 이뤄져야 합니다. 각각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교배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꽃은 암술과 수술이 다 한꺼번에 있기도 하고, 어떤 꽃은 수술 자체가 아예 없기도 하고, 어떤 꽃은 암술의 이상이 있어서 꽃이 피었더라도 종자가 안 맺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원의 각각의 특성을, 요거는 암꽃이 있고 요거는 수술이 없기 때문에 숫꽃의 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원을 돌려서 다시 그거에 궁합을 맞춰가는 과정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렇게 교배를 통한 신품종 개발은 말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라봉의 사례를 보면 일본에서 약 10년간의 연구 끝에 1972년에 비로소 상품으로 등록된 신품종인데요. 한라봉의 모보는 청견과 홍캉입니다. 세계적인 육종 기술을 보유한 일본에서도 청견을 얻기까지 걸린 시간은 32년. 결국 한라봉은 40년 이상을 연구해 얻은 결실인 셈이죠. 이 수목, 나무 자체에 교배하는 거는 우리가 요거하고 요걸 교배하면 좋은 거 나올 것 같아도 해보면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게 이제 감귤 품종 육성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예. 수많은 연구와 노력 끝에 새로운 맛으로 탄생한 신품종 4인방입니다. 추위를 잘 견디는 신예감과 탐돌이, 당도가 14브릭스로 높은 탐도 3호와 하례조생인데요. 과연 맛이 어떨까요? 아주 탱글탱글하고 싱싱합니다. 한번 드셔보실래요? 시중에 아직 판매되고 있지 않은 귀한 품종들을 맛볼 수 있는 기회. 침샘 폭발. 어떤 종류가 가장 맛있었나요? 제작진의 선택은? 저의 선택은 신예감 품종이 아무래도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뜻던 대로 좀 못 올 줄 아는군요. 신예감은 지난해 품종보호 출원을 마친 상태이고요. 올 봄부터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감귤은 생과뿐 아니라 다양한 가공식품의 원료부터 산업 소재까지 활동 분야도 무척 넓습니다. 주스, 초콜릿 등의 가공식품, 비누, 살균제 등의 생활용품, 화장품, 바이오 소재, 그리고 문화관광산업까지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감귤 주스는 연간 7천억 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1,100억 원의 아이스크림, 3천억 원의 초콜릿과 1,800억 원의 감귤 캔디류 시장에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감귤을 이용한 영양 만점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맛이 떨어져 그냥 먹기엔 힘들고 그렇다고 버리기엔 아까운 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첫 번째 디저트는 감귤 젤리입니다. 먼저 젤라틴을 찬물에 넣어 불리는 동안 감귤을 손질할 텐데요. 귤을 반으로 잘라 알맹이를 꺼낸 후 믹서에 갈아주고요. 설탕과 레몬즙을 2대1 비율로 넣고 끓여줍니다. 귤즙이 어느 정도 끓기 시작하면 앞서 불려놨던 젤라틴을 넣고 다시 한번 펄펄 끓이는데요. 식은 귤즙을 귤 틀에 넣어서 냉장고에 식혀줍니다. 귤 껍질에 끓인 귤즙을 적당히 넣고 약 2시간 동안 냉장고에서 열기를 식히고 나면 탱글탱글 예쁜 감귤 젤리가 완성됩니다. 빛깔이 정말 곱죠? 껍질에서 젤리를 분리하면 몸에 좋은 하얀 귤락이 묻어나와 영양까지 챙길 수 있는 레시피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신기하게 생겼네요. 새콤달콤하고 너무 탱탱한 게 되게 맛있어요. 초간단 감귤 레시피. 두 번째는 감귤잼 만들기입니다. 감귤 알맹이를 역시 믹서에 간 후 귤즙과 설탕을 1대1 비율로 넣고 점성이 생길 때까지 끓여줍니다. 네, 끓인 다음에 올리고당과 레몬즙을 넣고 한 30분 정도 더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소끔 끓인 후 약한 불에서 서서히 졸이면 감귤잼이 완성되는데요. 빵에 발라 먹거나 비스킷 위에 곁들여 먹으면 감귤의 상큼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빛깔에 맛과 영양까지 듬뿍 담긴 초간단 감귤 레시피.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감귤은 먹는 용도 외에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끊임없이 변신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주스 생산에 사용된 후 폐기되는 감귤 부산물이나 버려지는 감귤을 이용해 신소재인 감귤 바이오겔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바이오겔을 이용해 감귤 종이, 항균 세정제, 화장품과 다양한 의료용 소재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감귤 바이오겔은 버려지는 감귤 부산물을 이용을 해서 그 새로운 친환경 신소재를 개발하는 그 기술인데요. 버려지는 감귤 부산물을 효소 처리를 이용을 해서 분해를 한 후에 미생물이 먹고 자랄 수 있는 그 배지로 만듭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이것을 먹고 그 누에서 실을 뽑듯이 이 미생물들이 그 바이오겔이라는 형태의 그 친환경 소재를 만드는 것이고, 감귤 바이오겔은 특히 보습력이 뛰어나 화장품의 원료로 적합하고요. 또한 독성이 없어 수술봉합제나 치료용 거즈, 인공피부 등 의료용 소재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감귤로 배를 든든히 채운 우리의 제작진. 이번엔 감귤 마스크팩으로 피부를 관리해보겠다고 하는데요. 과연 꿀피부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감귤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잘생겼다 진짜. 겨울철 영양 만점 먹을거리로
맛있는 요리와 간식 재료로, 그리고 무궁무진한 산업 소재까지 우리나라 감귤의 맛과 가치가 세계에 우뚝 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귤 드시고 올겨울도 건강히 보내세요. 신예감, 탐도 3호 등 신품종 감귤이 참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 맛이 어떨지 무척 궁금해지네요. 시판이 되면 꼭 사서 먹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귤이 산업 소재로서 참 다양하게 쓰이고 있었죠. 우리나라 감귤이 세계적인 명품 산업으로 발전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날씨로 보는 새로운 눈,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